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35회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낯선 지문들이 좀 있었죠? 평상시에 잘 못 보던 지문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좀 당황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낯선 지문들만 오늘 가져가시는 거로도 오늘 하프 모의고사 공부는 다 그러니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얻을 게 있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요. 관할 관청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했대요. 적정 통보라는 거는 폐기물 처리업법에 근거를 둔 것이죠. 이것만으로는 그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해서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어요.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은요. 국토 계획 법령에 따르는 거거든요. 개개의 근거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이요. 다만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하게 되면요. 폐기물 처리업법상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해주겠다는 내용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인 건 맞아요. 그것도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주제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면 안 된다. 이거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실권의 법리. 행정청은 권한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럼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을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거 실권의 법리에 대한 설명이고 실권의 법리는 어디에 터잡은 겁니까? 신뢰보호 원칙에 터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설 보시게 되면요. 12조 1항이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개념 정의고 12조 2항은 실권 법리예요. 하지만 여러분 실권 법리에서는요. 동그라미 3번 네 번째 줄에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실권이라는 건 권한 상실인데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더니 공익을 해치거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대. 그럼 권한 행사하란 얘기입니다. 불법 영업수다. 장기간 동안 영업 정지하지 않았어. 혹은 불법으로 그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야. 장기간 동안 철거 명령 내리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철거 명령 내리고 지금이라도 영업 정지 명령 하라는 게 동그라미 3번의 후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청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면 안 되겠죠? 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이건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 원칙 위반입니다. 자, 그리고 2번. 그리고 뭐 하나 광고를 할까요? 그 2024년도 그 행정법 총론 진도별 모의고사가 나왔어요. 제가 이름을 정진모로 적었거든요. 정인국의 행정법 진도별 모의고사. 모두 17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회당 20문제니까 340문제입니다. 그런데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사례형 문제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교재는요, 기출 1천제, 그 다음에 제 실전 동영 모의고사,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프 모의고사 문제랑 하나도 안 겹쳐. 여러분들이 좀 실력을 기르고 싶다 생각하시면요,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시고. 그리고 좀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이게 잘 정리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해설 봐도 잘 모르겠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해설 강의도 이미 올라와 있거든요. 해설 강의 보도록 하세요. 자, 2번이요.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동그라미 1번.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통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고지가 안 됐으면 통지가 안 된 거죠? 그럼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효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서 무효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무효라고도 해요. 동그라미 2번이요. 수익적인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요건을 보완해서 새로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재차 거절했다. 그럼 재차 거절, 2차 거부도 새로운 거부 처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거부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요. 이게 뭐랑 관련이 있죠? 제소기간과 관련이 있죠. 당초의 거부 처분을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봐서 당초의 거부 처분에만 처분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요. 재차 신청해서 재차 거부 처분을 받는 동안 이미 90일은 다 지나갔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 모두 처분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그라미 3번이 그 오늘 문제의 백미죠. 이번에 동그라미 3번은 여러분 이팔리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나옵니다. 이번에 동그라미 3번은 이번 기회에 정확히 정리하세요. 뭐냐면은 행정청인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해서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했대. 그럼 어떤 일이 되어버려? 의료법인의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법원에다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임시 이사를 선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직권으로 취소했다. 그럼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의 직권 취소죠.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은 침익 처분이잖아요.
침입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어. 그럼 침취급이죠. 그러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 이사가 정식이사라고. 그럼 정식이사의 지위가 부활해. 그럼 정식이사가 존재하면 임시이사가 필요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요, 별도의 해임 결정 조치 없이도 임시이사의 지위가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듣고 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침취급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뭐 임시이사 이런 말이랑 같이 나오니까 엮여서 나오니까 어렵다고요. 우린 지금 설명 한번 들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틀리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불가 변력은 못 바꾼다는 얘기죠. 당의 행정행위를 못 바꾼다는 얘기죠. 동종의 행정이 다른 거죠, 여러분. 영업정지 처분, 불가 변력? 영업정지 처분 하지 마시고. 예컨대 시험에서의 합격자 결정이나 당선자 결정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험에서 합격자 결정 마음대로 못 바꾸지, 불가 변력이지. 동종의 행정행위? 그럼 대한민국에 무수히 많은 시험에서의 합격자 결정 그것도 못 받고 말이 안 되잖아. 대상을 달리한다. 합격자를 달리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안이니까 불가 변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거죠. 다른 사안이니까. 문제 3번이요.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행정청이 제재 처분에 양정을 하면서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거는 형량의 해태죠. 해흠오에서 해입니다. 이익 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했다. 형량의 흠결이죠. 이익 형량을 하긴 했는데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됐다. 오형량이죠. 이런 경우에 제재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죠. 형량의 하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바꿔볼까요? 위법하다죠. 처분이 위법하다. 누가 주장해요? 상대방인 국민이 주장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 즉 국민이 그러니까 소송에서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주장 증명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3번이요. 오른쪽 쭉 가시면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라 그랬죠. 공유수면은 여러분 하천이나 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누구나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점용 사용 허가를 받으면 나만 독점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강학상 특허요. 특허니까 재량행위입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주택건설사업계획생에는 여러분 특허이기 때문에 재량행위 많은데 동그라미 4번 제가 보기 약간 좋은 문제는 아닌데 약간 말장난이야.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행정처분으로 그 다음 볼게요. 언제를 쳐볼게요.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 여러분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기속행위지. 그러니까 이게 판례가 뭐냐면요.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재량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반대해서 꺾어버린 겁니다.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요건에서 일의적으로 규정, 효과 하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속행위라고요. 4번이요.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했대요. 법령의 범위 내에서란 얘기는 법률 우위 원칙도 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행정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량적 성질을 가진다. 계획재량이란 얘기죠. 동그라미 2번은 뭐 3번의 동그라미 1번과 연결할 수 있겠죠.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함에 있어서 형량의 부존재, 형량의 해태라고도 부르죠. 형량의 누락, 형량의 흠결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평가의 과오와 형량의 불비례. 이건 형량을 잘못한 거니까 오형량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형량의 하자가 존재하니까 그 행정계획은 위법하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계획이 위법한데 사정 판결이 내려진다. 뭐요? 처분이 위법하나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게 사정 판결이죠. 그럼 행정계획의 효력을 유지하는 거니까 행정계획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은 첫 번째로 토지 소유자죠. 그러니까 산업단지 개발 계획상 산업단지 안에 토지 소유자라는 거는 도시계획 결정 구역 내에서의 토지 소유자죠. 그러면 행정계획 변경 청구권이 인정되잖아요. 계획 변경 청구권은 지역 주민들에게 일일이 인정되진 않죠. 하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뭐요? 도시계획 구역 내 누구? 토지 소유자. 문화재 보유 구역 내 누구?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의 거부가 특정 처분의 거부로 귀결되는 경우. 5번이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은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지문을 가져가는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 지문이 제가 보기엔 기출이 한 2번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했던 건 아니죠. 앞으로도 기출될 수 있던 거. 그럼 많은 양의 트위터 정보처럼 개인정보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잡다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로 보라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전체를 개인정보로 보라. 이게 일일이 분리가 안 된다고. 워낙 많은 양이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체로 개인정보로 보란 얘기.
동그라미 2번이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내 정보는 내가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여기까지 슬래시 하신 맞죠? 뒷부분 여러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 말 자체는 헌법에 없어. 그러니까 헌법에 명시된 건 아닙니다. 다만 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근거를 찾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자적인 기본권인지에 대한 논의는 있어요. 확실한 건 헌법에 명시된 바는 없어요. 동그라미 3번.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개인 인디비주얼이죠.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사자 죽은 사람은 안 돼요. 동그라미 4번이요.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대한 개인정보도 모두 규정하고 있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란 게 없어요.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인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개인정보보호법은 뭐라고요? 개인정보 처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개인정보 처리자가 공공과 민간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고요? 없다, 이런 거 없다고. 5번이, 6번이요? 다음 중 행정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사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명문 규정이 있으면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제가 지금 별도의 명문 규정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국공유재산의 경우에는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눠지죠. 원래 일반재산 관련된 거는 사법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집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이 가능하다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있어요. 국유재산법 등에. 그리고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가 가능하다는 명문의 근거 규정도 있어요. 국유재산법 등에. 그렇기 때문에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요. 동그라미 3번이요. 판례에 따르면 대집행의 요건으로서의 자기 의무의 부과. 이 자기 의무의 부과 하명 얘기하는 거죠. 대집행의 절차인 계고는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반드시 독립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장의 문서, 계고장이라는 한 장의 문서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 3번. 판례에 따르면 부자기 의무는 자기 의무로 전환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대집행이 가능하죠. 이렇게 부자기 의무를 자기 의무로 전환시키는 규범을 전환규범이라고 불러요. 동그라미 4번이요. 판례에 따르면 대집행 계고 처분의 요건 및 그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대집행에 불복하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지금 대집행 계고를 하겠다는 얘기잖아. 대집행을 하겠다고 누가 주장해요? 행정청이 주장하는 거죠? 그럼 행정청이 주장하는 거니까 행정청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겁니다. 8번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약간 까다로운 질문인데 행정법상 의무의 위반이나 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제재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전형적인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여러분 전형적 과징금의 취지는 불법이익의 박탈이에요. 그래서 당해 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 맞고요. 동그라미 2번 틀렸거든요. 전형적인 과징금은 실정법에서 통상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위반 행위 기간 횟수 이외에도 위반 행위로 인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 요소로 규정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슬래시 하신 맞거든요. 퀄컴이라고 아시죠? 퀄컴. 이동통신 장비. 휴대폰 같은 데 들어가는 걸 정확한 제가 기술은 잘 모르지만 그런 걸 만드는 해당 원천 기술 CDMA인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인데 퀄컴이 국내에서 갑질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때려 맞은 적이 있어요. 아마 1조 원 가까이 때려 맞았을 겁니다. 불법 이익의 박탈, 얻은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니까 1조 원이 나온 거지. 뒷부분이요. 법령 위반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어요. 왜? 과징금은 불법한 행동을 했을 때 이익을 박탈한다. 제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이익이 없는 경우 어떤 거 줄 수 있을까? 자, 불공정 거래를 해가지고 가격을 올렸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담합을 했다든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봐요. 동그라미 4번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성격 때문에? 제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면반인 제재 말고 제재 페널티라는 의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이요. 변형된 과징금은 불법이익의 박탈이라는 성격이 있긴 하지만 인허가 사업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필요해서 그 인허가 사업을 취소 정지시키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되 어떤 거 될 수 있어요? 버스 회사가 법을 위반했어. 그럼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영업 정지해야 되겠죠. 사업 정지해야 되는데 그런 버스를 타고 다니는 승객들이 피해를 봐. 병원에서 시체를 무단 소각하다 걸렸어. 그럼 병원에 대해서 업무 정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입원해 있는 환자가 피해를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가름하여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되 다만 이익은 못 얻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재금 오케이.
병원과 버스 회사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산세는 여러분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입니다.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고려해야 되겠죠. 정당한 사유란 건 뭐요? 객관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유. 그럼 가산세 부과하지 말란 얘기지. 주관적으로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지만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는 고려한다. 8번이요.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딱지으면 기획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이거 불이익 처분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아니라고 봐.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요, 적극적 불이익 처분이라고 봐.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사견이 적용되지 않죠? 사전통지 의견 청취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니은이요.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방식을 위반했다. 그러면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진 않기 때문에 취소 사유라 그랬는데 여기 처분의 방식이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따라 달라져요. 만약에 문서주의를 위반했다. 그럼 문서주의를 위반, 문서로 해야 되는 건데 문서로 안 했다. 그럼 당연 무효죠. 디귿이요. 행정청이 침해적인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데 청문을 결여했다. 그럼 절차상 하자니까 취소 사유죠. 리을이요. 행정청이 처분에 오기오산이 있다. 이름을 잘못 적었다. 뭐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었다. 남자 여자 잘못 적었다. 저희 때는 남자가 1이고 여자가 2였는데 지금 남자가 3이고 여자가 4인가 그렇죠? 3과 4를 잘못 적었다. 그럴 수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정정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면 되는 거죠. 9번이요.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은 생명 신체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분 생명 신체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규정하고 있는 건 맞는데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도 여러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제가 요새 피규어를 수집하는 취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피규어가 박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한테 아주 큰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위자료가 있겠지. 또 뭐 제가 좋아하는 뭐 아이돌 걸그룹이 있다. 그 아이돌 걸그룹이 저한테 굿즈에다가 사인해서 선물해줬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되겠지. 뭐 누군지 말은 안 하겠지만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래도 공무원이 박살냈다. 그럼 정신적인 손해, 가슴이 찢어지겠죠. 그럼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이요. 현역병으로 입대해서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다음에 교도소에 경비교도로 전임되었다. 그럼 법무부 교정국 소속입니다. 이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소정의 신분에 해당하지 않아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소정의 신분이 뭐요? 군인, 경찰, 향토의 미군대원이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이요.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리고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모두 공무원에 해당해요. 다만 이들한테는 국가배상 책임을 잘 인정 안 할 뿐이에요. 동그라미 4번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죠. 왜? 그 성격이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잖아.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가라. 그 다음에 10번이요.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행위에 부과하는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성이 없죠. 부담은 뭐예요? 앞에 어떤 말이 숨어있는 거예요? 의무의 부담이에요. 의무의 부담, 처분이 뭔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 처분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죠. 동그라미 2번 교도소장이 수형자 재소자를 접견 내용 녹음 녹화 다 한단 말이죠. 접견 시 교도관 참여 대상으로 지정한다. 그럼 마음 편하게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겠죠. 그럼 접견 교통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에 죄송합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권리와 의무에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성이 있다고. 여러분 교도소 나오면요. 다 권력적인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3번이요. 병역법상 신체 등위 판정. 신체 등위 판정은요. from 군의관 to 지방병무청장이에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죠. 항고소송 대상은 처분이죠. 처분은 from 행정청 to 상대방. 상대방한테 직접 해야 돼. 그럼 병역법상 뭐가 처분입니까? 신체 등위 판정에 터잡아 이루어진 병역 처분. 그러니까 너는 현역, 너는 뭡니까 보충역. 현역, 보충역 이 처분이 처분인 겁니다. 신체 등위 판정은 1급, 2급, 3급부터 해서 5급까지 가는 거죠. 이건 처분성이 없다고요.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행위에 불과하다. 동그라미 4번. 건축물 대장 소관청의 건축물 대장 작성 신청 반려 행위. 뭐요? 건축물 대장이라는 공적 장부에 등재하거나 등재를 안 한다. 공적 장부에 등재는 공증이죠. 공증의 거부. 원래 공증은 처분성이 부인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증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 건축물 대장이 없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건축물 대장은요. 작성되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하려면요, 건축물 대장 등본이 첨부가 돼야 돼. 그럼 건축물 대장을 안 만들어준다. 그럼 건축물 대장 등본이 첨부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못해. 그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 해설 코멘트 달하는 것도 꼼꼼히 보세요. 자, 오늘 좀 정리할 만한 지문이 있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은 2번에 동그라미 3번 지문. 그리고 3번에 동그라미 4번 지문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3번에 동그라미 4번 지문. 4번에 동그라미 4번 지문도 중요해요. 그리고 5번에 동그라미 1번 지문. 6번에 동그라미 1번 지문. 7번에 동그라미 2번 지문. 다 낯설었죠? 8번에 니은 지문. 문서주의 위배하면 무효라고요. 이 정도는 중요한 지문이니까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9번에 동그라미 1번. 그쵸. 자, 좋아하는 걸그룹 그 멤버가 준 굿즈에 서명이 들어있는 굿즈 이런 거 생각해 보자고. 9번에 동그라미 1번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